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채널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을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7일 정도에 아마 잭스로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미팅에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리뷰를 좀 하도록 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KHNT입니다. KHNT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가 한번 무너졌죠. 근데 얘만 무너진 게 아니라 다른 애도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는 이 부분을 지지를 해줬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일단 지지를 해줬어요. 왜냐면 얘가 뭐 작은 파동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한다면 뭐 1, 2, 3 이렇게 4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왜냐면은 얘가 1, 8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안 깼으니까 원래 이렇게 시총이 낮은 애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전부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얘가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VI를 한번 걸렸지만 일단 넘어주진 못했어요. 웬만하면은 2100을 넘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50원 정도를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 자체가 5회차가 나오는 그 물량 자체가 일단은 얘는 2029원입니다. 네, 2029원이고요. 일단 오늘 2050원 정도로 해서 얘보다 위로 올라갔는데 어차피 얘가 상장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상장되기 전이라서 이 물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안 나온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오늘 기관 물량은 뭐 거의 없었고요. 일단 외국인이 그대로 96,000에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은 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말했듯이 27일 전까지 올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뭐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더 좋고요. 왜냐면은 안전하게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 이 저항대 부분은 예전에 3월 달에 있던 저점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일단 얘는 26일 날 첫 번째 물량이 한 50몇만 주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9월 초에 9월 3일 본 물량, 그러니까 상상의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날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얘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8월 24일이 그 장원테크가 상상인한테 빌렸던 주식담보대출을 갚는 날입니다. 근데 아직 뭐 공시가 나온 건 없고요. 요게 어떻게 됐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얘는 공시가 나오는 대로 제가 리뷰를 따로 또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HNT는 뭐 주봉 자체의 시작은 좋아요, 여러분. 시작은 좋죠. 왜냐면은 전주의 종가와 이번 주의 시가가 동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HN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코퍼스 코리아는 이번에 좀 담았어도 괜찮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 120일선에서 반등이 확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까지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과대낙폭으로 하락폭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뭐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제 상향으로 좀 갈 수 있는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량이 일단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얘는 패턴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끄어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채널 패턴으로 좀 간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이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됐는데 현재로서는 뭐 살짝 깨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지지를 한다면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요 상황에서 일단 그 오버행 물량들이 다 나와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200만 주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코퍼스 코리아는 뭐 아마
6월 26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시면은 기타 법인 금융 투자해서 한 120만 주 정도가 일단 나온 거 가긴 했습니다. 근데 뭐 큰 뭉텅이로 잡힌 건 한 100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투신에서도 20만 주가 좀 잡힌 게 있긴 있어요. 네. 요거는 요 물량 갖고 어찌됐든 얘는 한 50만 주 정도만 더 매도가 기관에서 나와준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 아마존 OTT 관련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지만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 물량이 완전히 나갔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셨죠? 지금 RSI나 뭐 스토캐스틱도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어요. 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얘를 거의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뭐 비중이 작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얘는 제가 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냅두는 거예요. 너무 지금 너무 바닥권이에요, 현재. 너무 바닥권이라서 여기서 손절하 했는데 내려가면은 정말 배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11월 달에 최저 금액이 26,75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최저가 27,000원 정도 찍어주면서 거의 근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바닥 찍고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라서 얘도 뭐 여기서 물을 타거나 하지 마시고요. 절대. 왜냐면 27일이란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타셔도 얘는 무방하니까 일단은 그냥 냅두시고요. 일단 3만원 위로 복귀되는 거를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뭐 종목별 투자자 보더라도 별 의미 없고요. 일단 뭐 기관 물량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외국인 물량 들어와 봤자 얘네들이 그대로 매도 칠 수 있는 건 여전히 중요하니까 네. 뭐 차트가 일단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적어도 3만원 전 정도를 회복할 때까지. 네.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좀 기다리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제가 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었죠. 얘는 팔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5%를 상승을 좀 시키면서 일단은 31,000원 부분을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일단 여기 31,000원 선을 회복을 했고 이렇게 삼각 수렴형으로 제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32,000원 선 정도가 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얘는 분봉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삼각 쐐기형으로 좀 간다고도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얘가 수렴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 수렴을 해서 얘가 상방으로 갈지 한방으로 갈지 내일이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8월 10일 그리고 뭐 8월 13일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저항 부분이거든요. 이 저항 부분을 얘가 완전하게 양봉으로 좀 크게 뚫어주기만 한다면은 그 다음 정고점을 보러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여러분들 물 좀 타신 분들은 이제 거의 평당 거의 다 와갈 거예요. 마이너스 한 2-3%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푸트니크 관련주로 이제 뭐 진행 상황도 이제 순조롭게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장도 잘 짓고 있으니까 얘는 나중에 실적으로도 반영만 된다면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그냥 장투로 일단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마지막으로 종목의 투자자 기관 외인 쌍끌 연기금 들어오고 좋죠? 네. 그래서 파마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말하고 나서 계속 떨어졌어요. 네, 계속 떨어지고 나서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7% 정도로 회복을 해줬고요. 얘가 완전하게 좀 흐름이 다시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121선을
양봉으로 넘어줘야 된다. 그리고 일단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온다는 말은 거의 3일 연속 양봉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피보나치 황금 뭐 비율 숫자로 인해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 얘가 이 지지했던 부분 자체가 요렇게 보시면은 역대 요 부분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월 13일 뭐 4월 12일 부분 해가지고 이 부분 지지하는 부분 똑같이 지지를 해주기도 했고, 특히나 240일 선에서 반등이 거의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 외국 뭐 웹툰 뭐 수출 뭐 등등, 얘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워낙 재무 자체도 괜찮다 보니까 뭐 크게 뭐 놔둬서 나쁠 건 없는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박스권을 좀 그린다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일단 16,000원 위로는 회복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만약에 보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 부분 거래량을 합쳐도 요때 터졌던 이 거래량을 비교하면은 훨씬 작죠. 조정을 했는 기간보다 일단 상승한 기간의 거래량이 훨씬 많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직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종가와 시가가 동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완전히 긍정적이려고 한다면 일단 이 양봉이 이 음봉을 잡아먹는 크기가 나와줘야 되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오늘 연기금이 갑자기 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기타 범위는 여전히 좀 괜찮게 들고 있고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홀딩하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TLB입니다. TLB는 121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특히 오늘은 21선을 넘지 못하긴 했는데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얘는 오늘 또 뭐 3.78% 정도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요 지켜주는 선 요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TLB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퍼가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상세 정보를 보면은 퍼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무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무 자체도 나쁘지 않고, 일단 얘는 매출이 아마 1841억일 건데 20년도 시총이 2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낮죠, 여러분. 그래서 전 TLB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저는 한 마이너스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좀 홀딩하고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 볼린저 밴드가 좀 줄어들면서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조금 긍정적일 수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도 종목별 투자자 보더라도 이틀 연속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TLB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삼원강제입니다. 삼원강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뭐 손절 안 하신 분도 좀 계시겠죠. 일단 손절하신 분들한테 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요.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은 얘가 241선을 다시 돌파를 해서 여기서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 얘가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제 손절할 때 이때 뭐 다시 사셔도 뭐 재비용이랑 뭐 수수료 빼고는 똑같은 금액으로 사시면은 뭐 손절한 만큼만 사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개수로 따져서. 네. 뭐 그 복수를 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애를 할 바에 차라리 다른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저점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보는 것도 뭐 손실을 만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얘가 뭐 241선만 다시 넘어준다면은 뭐 괜찮은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초록색 보이시죠? 61선이거든요. 61선에서 반등, 그리고 이 긴 241선입니다. 이거 241선에서도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기서 반등만 제대로 나온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주봉으로 봐도 아직 일목균형표 안에 있으니까 존버를 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 근데 손절을 하신 분들은 복수를 노리시던지 아니면은 더 좋은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원강제도 뭐 지금 RSI나 뭐 스토캐스틱도 최하단부 음을 찍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그래서 삼원강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얘는 공식적으로는 종료를 했지만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가끔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봐도 지금 뭐 딱히 파동 자체가 무너진 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삼원강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